1번, 2번 제가 클릭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탭은 총 3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어트리뷰트로 하는 방법과 인덱스 번호로 사용자가 클릭한 번호에 해당하는 요소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jQuery UI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는 예제, 지금 보시면 1번, 2번 제가 클릭을 하고 있고요.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뭐를 확장을 해볼 거냐면 jQuery UI의 탭의 사용법을 좀 더 확실하게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클릭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 건 jQuery UI 탭스를 쓰겠다라는 거고, 지난 거와 다른 부분은 이 위에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얘가 어떻게 바뀌나 잘 봐요. 지난 시간에 그냥 클릭하면 걔가 탁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위에 있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메뉴는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저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HTML과 구조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HTML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 거지? 라는 걸 볼게요. HTML을 봅니다. HTML을 보면 지금 섹션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섹션은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똑같고요. HTML 구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에서는 jQuery UI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jQuery UI를 쓰려면 반드시 링크와 여기 내용이 이렇게 샵과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jQuery UI를 쓰려면. 그리고 좀 전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은 요번에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가 누구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게 붕 떠서 여기 UL 위에 각각의 메뉴 위치에 사용자가 얘를 클릭하면 요 위치로, 얘를 클릭하면 저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저 탭의 하이라이트란 녀석이. 탭의 하이라이트한 녀석이 붕 떠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는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 있나 확인을 해 볼게요. CSS에 가서 탭의 하이라이트에 CSS가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탭의 하이라이트에 가보면 79번 라인에 보시면 포지션이 absolute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자, absolute로 되어 있고, absolute로 되어 있으면 가까운 부모 중에서 기준이 누구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HTML을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얘의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녀석이 얘의 기준일 거 아닙니까? 그죠? 얘한테 지금 앱솔루트 잡혀 있으니까 얘의 가장 가까운 부모는 지금 이너가 있어요. 이너에 가서 CSS가 뭐가 잡혀 있나 볼게요. 자, 이너에 가면 기준이 잡혀 있다고요. 그죠? 40번 라인에 이너에 가보면 기준이 잡혀 있어요. 쟤를 기준으로 탭스의 하이라이트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HTML에서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 녀석이 붕 떠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사용자가 워크 01을 클릭했는지 02를 클릭했는지, 만약에 얘를 클릭을 했다면 지금 이너가 어디까지가 인어인가 한번 볼까요? 인어가 여기까지네요. 인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03번을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탭스의 하이라이트에다가 레프트 값을 0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근데 사용자가 워크 03을 보고 있고 워크 03을 보려면 레프트 값이 얘가 지금 완성본을 보고 있어요. 597만큼 와야 된대요. 왼쪽에서 이만큼 와야지 저 사용자가 클릭한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사용자가 이 클릭한 요 요소에 이 요소가 기준 위치,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기준 위치에서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클릭한 워크 01이 지금 이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자, 우리가 요소가 화면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 거는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옵셋이 있었다고요. 옵셋, 탑, 옵셋, 레프트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누굴 기준으로 하면 화면을 기준이었어요. 화면 최상단과 최왼쪽에서 얘가 얼만큼 왼쪽에 떠져 있는지 얘가 얼만큼 위에서 떠져 있는지를 알아오는 건 얘였다고요. 자, 우리는 얘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레프트 값을 이걸로 해서 가져오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볼 때와 이렇게 볼 때가 여기 위치가 달라질 거라고요. 저걸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 아까 이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다운받은 거에서 포지션 보실게요. 포지션의 01번 보십니다. 찾았습니까? 자, 포지션의 01번을 보고 있고요. 소스를 보면 P, 마지막에 있는 P의 아니다. 첫 번째 P군요. 첫 번째 P를, 즉 이 HTML에서 첫 번째 P는 얘입니다. 첫 번째 P, hello를 변수명 P로 잡았고요. 그 P 요소에 포지션 해서 얘가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위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 값을 여기 포지션에 저장해 놨어요. 그럼 포지션에는 값이 두 개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요소가 왼쪽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 위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 그거를 누구의 P의 라스트로 해서 글씨 형식으로 이 요소가 왼쪽에서 얼마큼 위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를 찍어 보겠대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보면 저 hello가 왼쪽에서 위에서 이만큼 떠져 있대요. 자, 지금으로 봐서는 옵셋을 쓴 거나 포지션을 쓴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만약에 얘를 옵셋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와 포지션을 옵셋. 수치가 눈꽃만큼 다를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걸 옵셋으로 다 바꿔보시겠습니까? 옵셋, 옵셋, 옵셋. 아, 여기 변수명은 바꾸면 안 되지 참. 변수명은 그냥 두고 여기만 옵셋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화면 전체에서 왼쪽에서 33, 탑에서 39 정도 떠져 있대요. 자,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헬로우에다가 첫 번째 P에다가 지금 마진이 있는데 지금 고유로 가지고 있는 마진이 리셋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모든 요소의 마진과 패딩을 제로로 해버리고 P 태그 어디에 있는 div 안에 있는 P 태그는 보더를 살짝 줘볼게요. 보더 1픽셀. 이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원래 예제에서 뭐로 했습니까? 옵셋으로 했어요. 옵셋으로 하면 지금 얘가 어디에서 화면 왼쪽에서 화면 위쪽에서 2호와 1호 떠져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옵셋은 누굴 기준으로? 화면을 기준으로 이 요소가 왼쪽에서 위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div에 가서 포지션을 줘볼게요. div에 가서 포지션을 relative로 줍니다. 기준을 잡아줄게요. 됐습니까? div에 가서 포지션을 relativ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임시로 바꿨던 옵셋이라는 것도 포지션을 다시 바꿀게요. 포지션 어로 바꿔보십니다. 자, 탑값은 변함이 없는데 레프트가 바뀌었어요. 검사를 해보면 자, div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div는 사방으로 15픽셀에
사방으로 15픽셀의 패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DIB의 P 여기 안에 있는 건 왼쪽에 얼마큼의 공간을 만들었답니까? 10픽셀의 공간을 만들었대요. 됐나요? 자, 저 요소 우리가 누구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DIB 안에 P에 포지션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요소가 기준 위치에서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요. 수치를 보니까 지금 15가 잡히고 있는데요. 검사는 다시 해볼까요? P의 마진 잠깐만 빼볼게요. 마진 DIB 안에 P의 마진 뺐고요. 다시 한번 검사해봅니다. 요 P는 지금 누굴 기준으로 기준 위치에서 지금 왼쪽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기준 위치가 DIV 있지 않습니까? DIV는 공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DIV라고요. 이 DI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P 태그는 왼쪽에 15픽셀 떠져 있다고요. 얘가 움직여 보자고요. 이 DIV가 이 DIV 자체를 마진으로 움직여 볼게요. 마진 100픽셀 해봅니다. 100픽셀 너무 과하게 줬는데 50만 줘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이 수치가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죠. 자, 지금 이 포지션이라는 메서드는 뭐라고요? 가까운 부모 중에서 기준이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요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누구의 위치를 알고 싶대? hello. 요의 hello가 이 P가 얼만큼 떠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라고요.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DIB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치가 계속 15에 15인 이유는 얘가 어디에서 얼만큼 떠져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DIB, 요 DIB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위에서 15픽셀 떠져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포지션이 아니라 옵셋으로 바꾸면 이 상태에서 옵셋으로 바꿔볼게요. 옵셋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바뀌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브라우저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왼쪽 위 해서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누구 이 P 태그가 요 P 태그가 왼쪽에서 얼만큼 위에서 얼만큼 떠져 있는지를 알아오는 거라고요. 확인되셨습니까? 포지션과 옵셋은 다르다고요. 옵셋은 전체 화면을 기준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저 요소의 left 탑값을 알아오는 거고, 포지션은 뭐라고요?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녀석이 있다면 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위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알아오는 게 뭐라고? 포지션이라고요. 그래서 15에 15로 다시 바뀌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완료본을 보면 얘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얘를 클릭을 했다면 이 요소가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건 지금 이너였어요. 이너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요. 레프트 값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포지션 뭐 하면 포지션 레프트 하면 레프트 값을 알 수 있대요. 저 레프트 값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저게 누가 움직인다고요? HTML에서 이 녀석이 움직인다고요. 저게 포지션에 붕 떠가지고 이 메뉴 위에 올라올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CSS로 확인해 봤더니. 오케이? 자, 탭을 일단 먼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움직이도록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보실게요. JS로 봅시다. CSS를 보면 지금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이라이트가 포지션 위드만 잡혀 있는 상태라고요. 레프트 값은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클릭해서 그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활성화되어 있는 게 기준 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구해와서 얘한테다가 레프트 값을 주고 그 레프트 값이 바뀌는 게 보여야 되니까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쓰겠다는 얘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굴 클릭하고 누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일단 탭스부터 먼저 구현을 해야 되겠으니까 탭부터 구현을 해볼게요. 탭이 구현이 되려면 요거와 얘가 아이디로 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 내용과 보여질 내용을 감싸고 있는 부모, 요 부모한테 가서 얘든 가서 탭스를 쓰라고 했고, 얘를 쓰려면 jQuery UI가 로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미 로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작성을 해보죠. main.js에 가봅시다. 일단 탭스부터 돌려볼게요. 저는 클래스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탭이 바로 작동한다라고 했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지금 누구랑 얘랑 감싸는 얘에다가 탭스를 돌렸다고요. 그러면 탭이 이미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요. 브라우저에서 열어봅시다. 잠깐만요.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걸 보면 상단에서 누군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7번 라인 볼게요. 7번 라인에 보면 구글의 웹폰트에 앞에 HTTP가 없군요. 넣을게요. 7번 라인에 HTTP가 없습니다.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구글의 웹폰트를 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새로 고침했고요. 지금 클릭을 하면 이미 탭은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레프트 값을 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어설프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지션, 이 하이라이트는 포지션 앱솔루트 되어 있고, 얘 이너가 기준이 잡혀 있었어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탭은 이미 작동했다고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탭의 효과를 조금 더 주고 가볼 건데, 변수를 좀 잡을게요. 어차피 탭에다가 일을 몇 번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감싸는 거에다 일을 시킬 것 같으니까, 요거를 변수로 잡고 시작을 할게요. 컨테이너 변수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냐면 얘를 클릭을 할 거예요. 어디 갔니? 예. 요 li를 클릭한다라고 할 거라고요. 왜 a가 아니고 li를 클릭한다라고 할 거냐면 a를 클릭했을 때 요걸 받아서 얘를 보이는 그걸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얘를 클릭했을 때 이 li가 아까 기준 위치에서 left 값이 몇인지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쵸? 요거 그러니까 쟤를 클릭을 하겠다고요. 누구였지? 탭스 내부 안에 카피했고요. 그 안에 li가 내부에 items 변수로 잡자고요.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이 녀석이 움직여야 돼요. 카피. 얘가 움직이려면 얘한테 레프트 값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도 변수를 잡겠다고요. 하이라이트 이렇게 변수로 잡읍시다. 자, 그럼 탭스는 이제 누구한테 돌리면 됩니까? 아까 얘한테다 탭스를 돌렸으니까 얘를 다시 불러올 게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뭐를 돌리면 되겠습니까? 탭스를 돌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탭을 돌리면 당연히 작동은 잘 하고 있죠. 둘, 셋, 넷. 자, 효과를 좀 줘볼게요. 지금 화면이 그냥 재미없게 퍽퍽 바뀌고 있어요. 살짝 완급 조절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jQuery UI에 가서 설명을 보고 오죠. jQueryui.com 왼쪽에 위젯에 탭스로 가주십시오. 탭스의 API 다큐멘테이션으로 가주세요. API 다큐멘테이션에서 show로 가주십시오. show와 hide와 똑같으니까 show를 봅시다. 자, 뭐를 쓸 거냐면 show와 hide에서 여기 duration을 쓸 거라고요. 그럼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효과를 넣는다라고 하니까 복사하실까요?
이걸 어디에 넣는다고요? 여기 중괄호 안에 넣는다고요. 이펙트는 필요 없고. 자, 지난 시간에 이펙트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펙트도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 다 쓰고,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120 정도로 해볼게요. 0.12초. 콤마 빼먹지 마시고요. 쇼와 하이드의 듀레이션을 120씩 주십시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쓱쓱 퍽퍽 바뀌는 게 아니라 슥슥 바뀌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제가 좀 전에 원래 옵션에 이펙트가 있었는데 이펙트는 지금 지웠습니다. 이펙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jQuery UI 사이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jQuery UI 다시 봅니다. 왼쪽에 뒤로 나가 볼게요. 뒤로 나가서 이펙트의 이펙트로 가주세요. jQuery UI에서 이펙트의 이펙트로 가주십니다. 이펙트의 이펙트 찾았어요? 가봅니다. 자,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요. 지금 효과가 뭐로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로 되어 있죠? run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것처럼 되고 있다고요. 블라인드를 접는 것 같은 효과가 되고 있어요. 얘는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효과를 어떻게 할지의 이펙트입니다. 사라지는 걸 이렇게 사라지게 하겠대. 블라인드 말고 바운스 떨고 있고, 클랩 위아래로 접고 있고요. 드롭 뭐 떨구겠지. 이렇게 옆에 익스플로드는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익스플로드, 페이드, 뭐 쉐이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은 안 쓰는데 네, 이펙트가 있다고요. 됐나요? 기본 데모 말고 다른 데모도 보고 싶으면 오른쪽에 example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트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애니메이트의 데모를 보고 있습니다. 얘를 쓰고 싶으면 밑에 소스를 보면 되죠. 그죠? 소스에서 얘를 어떻게 쓰나 라고 해서 누구한테다가 id 이펙트에다가 무슨 효과를 줬는지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사용법은 UI의 사용법은 다른 거 예제할 때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거고, 지금은 우린 다시 탭스로 와볼게요. 탭스의 API 다큐멘테이션, 우리가 지금 뭘 썼습니까? show와 hid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duration을 썼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처럼 지금 이제 탭은 됐다고요. 탭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우리가 원하는 메뉴가 보이게 하는 건 됐는데 이제 얘가 남았어요. 요거 얘를 움직이는 거. 자, 저걸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jQuery UI에 탭스가 있으니까 jQuery UI에서 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 게 누군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구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요소, 그 li를 찾고 그 li가 기준 위치에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안 다음에 그 수치를 다시 누구한테 하이라이트에다가 너의 새로운 레프트 값이야 라고 해서 줄 거라고요.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새로운 레프트 값이 생겨서 움직이게끔 애니메이트를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부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jQuery UI에 가볼게요. jQuery UI에선 기본적으로 열자마자도 활성화가 되어 있죠. 화면을 보면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자마자도 지금 나는 첫 번째를 클릭한 적도 없지만 첫 번째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요. 열자마자. 그죠? 뭐 하자마자? 얘가 생성되자마자. 생성된다 라고 해서 여기 create가 있다고요. 이벤트에 가봐주세요. 이벤트는 이게 탭이 다 작동하고 할 일, 탭이 바뀌어서 화면에 나타나고 나타나면 할 일, 나타나기 이전에 할 일, 그리고 또는 여기 로드되면 할 일, 생성되자마자 할 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탭이 바뀌면 그때 할 일 해서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요.
create를 볼게요. create 들어가 주세요. 자, create라는 이 메서드에는 매개변수 두 개를 물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대요. 이벤트와 UI. 이벤트는 얘가 기본적으로 그 요소 자체의 이벤트를 물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요소를 클릭했을 때 A 태그면 A 태그 이벤트라고 해서 걔 프리벤트 디폴트 하는 식으로 그 요소의 기본값을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우린 얘를 가지고 할 거는 없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 UI 부분에서 쓸 게 있다고요. 자, 코드 example을 보면 create하고 생성되자마자 할 일에서 함수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외계변수를 물고 들어가서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적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열자마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건 누구고, 지금 하면 완료본 다시 한번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열자마자 첫 번째 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탭의 하이라이트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저걸 해야 된다고. 뭐에? create에서 create라는 이 옵션에다가 copy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옵션 하나 더 늘었으니까 예 콤마 넣어주시고요. 이 안에 할 일이 있고 콤마, 또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이제 클릭하면 메뉴도 바뀌고 안에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클릭해서 다시 탭이 활성화되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활성화되면은 activate입니다. activate을 눌러볼게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activate하고 이벤트의 UI하고 쓸 수 있대요. 이렇게 입니다. 콤마 빼먹지 마시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적을 건데, 함수는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는 거래요. 그죠?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는 일을 시킬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쨌든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함수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누가 움직이는 거, 얘가 움직이는 걸 지금 짤 거라고요. 근데 얘가 움직이는 것도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죠? 사용자가 열자마자 어떤 게 활성화가 되어 있든, 또는 사용자가 클릭해서 메뉴를 바꿔서 그 바뀐 메뉴를 보고 있든 간에 보고 있는 메뉴 또는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의 레프트 값을 가져와서 얘의 레프트 값을 바꾸는 함수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을 지금 되게 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기에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함수로 만들겠다고요. move highlight라는 함수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함수로 만들겠다고요. move highlight 함수를 만들겠어요. 얘가 언제라고요? 주소 처리하면 열자마자 할 일이라고요. 얘는 클릭을 해서 새로운 탭이 활성화되면 할 일이라고요. 얘는 열자마자 할 일이고, 열자마자 현 상태의 현재의 탭에서 할 일이라고 할게요. 클릭해서 새로운 탭이 활성화됐으면 그 탭에서 할 일이라고요. 똑같아요. 됐습니까? 열자마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탭에서 할 일, 열자마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탭에서 할 일, 얘는 클릭해서 새로운 탭이 활성화되면 할 일이라고요. 둘 다 어쨌든 똑같은 함수에다 일을 시키겠다고요. 똑같은 함수에다가 일을 시킨다고요. 그럼 이 함수가 할 일을 적어야 되겠지? function. 이 함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 함수는 반드시 뭐를
물고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얘를 지우기 전에 함수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두 개를 물고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이벤트와 UI를 물고 들어가야지만 이 함수는 일을 한다고요. 이벤트와 UI를 물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를 움직이게 할 건데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려면 결론적으로는 최종 문장만 먼저 써보면 누구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 탭의 레프트 값이 바뀌게 해줘야 된다고요. 탭의 새로운 레프트 값을 로 애니메이트를 해줘야 한다고요. 자, 탭이 새로운 레프트 값을 받아와서 움직이려면 얘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짜겠다고요. 애니메이션의 문법이 뭐였습니까? 선택자가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애니메이트, 그 다음에 뭐죠? 속성, 값, 여러 개가 있으면 속성값, 속성값, 그 다음에 뭐지? 시간, 이징, 다른 할 일이었다고요. 그죠? 이게 레프트 값이 바뀌는 애니메이트였다고. 누가 바뀐다고요? 얘가 바뀐다고요. 우리 변수를 잡았었죠? 하이라이트가 바뀐다고요. 하이라이트가 애니메이트 해서 얘의 레프트 값 뭐로? 새로운 레프트 값으로 바뀌게 해줘야 되겠다고요. 새로운 레프트 값으로 바뀌게. 여기에 new left 뭐 value라고 합시다. 그게 몇 초에 걸쳐서 0.3초에 걸쳐서 뭐 이징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라고 해볼게요. 자, new left의 value라는 건 지금 제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저 값에 뭐가 들어가는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수명 얘는 여기에다가 뭘 적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자, 저 물음표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처음 열자마자 활성화되어 있는 li가 가지고 있는 뭘 가져와야 돼? 레프트 값을 가져야 된다고요. 기준이치 안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를 무슨 메서드로 알 수 있다고요? 포지션으로 알 수 있다며, 그치? 여기에 물음표가 있고 얘의 포지션 해서 레프트 값을 알아와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대상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열자마자 활성화되어 있는 li든 사용자가 클릭해서 다시 보고 싶어 해서 클릭했던 그 li든 그 li가 여기에 와야 된다고요. 그 li를 저는 어디에 담을 거냐면 new left, new link, new item, new nav의 ite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변수명 얘한테는 뭐가 저장돼 있어야 되냐고요. 그걸 이제 설명할 거라고요. 나요 지금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하이라이트가 어쨌든 바뀌어야 되려면 레프트 값을 알아야 되겠고 레프트 값을 알려면 그 요소 활성화되어 있는 요소가 뭐든 간에 걔의 포지션 레프트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는 거든 사용자가 클릭을 했든 저 new 아이템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선택되어 있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li가 누군지 여기에 물음표에 와야 된다고. 그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얘가 알려준다고요. 여기에 UI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벤트로 해서 이 매개 변수로 해서 두 개의 값이 들어온다며 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벤트 자체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건 메뉴가 누구냐라는 거 여기에서 또 두 개가 들어와요.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jQuery UI에 가볼게요. Activate든 Create든 둘 다 똑같이 뭐가 있냐면 위에 설명을 볼게요. Activate 보겠습니다. Activate에서 여기 설명을 읽으셔야 돼요. 자, 이 Activate이라는 건 Triggered 해서 탭이 has been activate 해서 탭이 활성화되면 그때 얘가 작동을 한대요. 탭이 활성화되면 즉 뭐하면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면 이미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얘가 작동을 한다고요. 만약에 탭이
활성화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얘들의 값은 다 비어있다라고 하고 탭이 컬랩스해서 이제 펼쳐졌다고 하면 여기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가 다시 접히면 얘가 비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지금 UI에서 쓸 수 있는 게 올드 탭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뉴 탭과 뉴 패널이 있다고요. 저 UI에서는 누굴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 탭과 그리고 패널을 알려준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탭은 우리가 만드는 탭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탭과 여기에 있는 패널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열자마자 어떤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와 열자마자 어떤 패널이 열려 있는지를 누가 알려준다고요? 얘가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UI의 new 탭에는 지금 액티베이션이니까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예요. 클릭을 했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그 링크 LI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UI의 new 패널에는 얘를 클릭했을 때 열려 있는 밑에 패널 내용 이것 중에서도 섹션 중에 지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첫 번째가 얘게 클릭을 해서 액티베이트 됐다고 한다면 UI의 new 탭에는 얘가 저장되어 있고 UI의 new 패널에는 얘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적으면 될까? 볼게요. new 탭을 여기에 UI의 new 탭으로 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그 LI를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뭐라고요? 액티베이트 할 때 액티베이트 하면 사용자가 클릭한 LI가 누군지 알려오는 게 얘였다고요. UI의 new 탭. 크리에이트로 가볼까요? 크리에이트로 가봅시다. 열자마자는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에이트 이벤트로 가볼게요. 크리에이트에 오셨습니까? 크리에이트에서는 열자마자 그러니까 얘가 열자마자 활성화됐을 때 메뉴는 UI의 탭으로 할 수 있대요. 열자마자 지금 어떤 LI가 위에 메뉴에서 어떤 LI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UI의 탭에 저장되어 있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열자마자든 그러니까 오픈되자마자 활성화된 탭 즉 LI가 그 LI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UI의 탭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탭의 대문자냐 소문자냐? 소문자군요. 네,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열자마자 활성화된 거. 그리고 클릭해서 활성화된 거는 값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UI의 new 탭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new nav 아이템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야 되냐면 열려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페이지가 그냥 열자마자면 누구의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UI의 탭에 있는 값이 뭔지 확인해서 여기에 저장해야 되고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값에 있는 걸 저장해야 됩니까? 클릭을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는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UI의 new 탭이라고 해서 쟤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값이 있거나 여기에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여기에 저장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값이 있고 여기에 값이 있고가 아니라 여기에 값이 있거나 여기에 값이 있으면 A or B라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A의 값이 있거나 B의 값이 있거나 라고 할 때 논리연산자에서 뭘 쓸 수 있습니까? 논리연산자에서 이게 있고 앰퍼샌드 두 개가 있고 버티커발 두 개가 있고 느낌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논리연산자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있는 거 얘는 뭡니까? A 만약에 A라는 조건 A라는 값 B라는 값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뭐예요? A에도 값이 있고 B에도 값이 있고 그러니까 값이 있으면 true니까 A도 true고 B도 true일 때 그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A 또는 B라고 했지 않습니까? or라고 했다고요. 그죠?
A의 값이 있든 B의 값이 있든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있으면 걔를 어디에? 여기에 저장하겠다고요. 얘는 뒤에 조건이 오면 그 조건의 반대였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건 뭐라고요? 여기에 버티컬 바 두 개라고요. 여기에 값이 있든 얘가 true든 얘가 true든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든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여기에 저장된다고요. 여기엔 누가 저장돼 있다고요? 열자마자 어떤 li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는 사용자가 클릭해서 어떤 li를 클릭했는지 그 li가 저장돼 있고 그 li의 포지션 left에서 left 값을 구해갖고 그 left 값을 highlight left 값으로 주고 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동을 하지요? 확인됐어요? jQuery UI를 로드를 했고 jQuery UI의 이벤트에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create와 activate 그러니까 열자마자 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create와 클릭했을 때 누가 활성화되어 있는 activat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거기 안에 이벤트와 UI를 물고 들어갔을 때 UI에서 UI 탭과 UI new 탭으로 메뉴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를 레프트 값을 구해와서 애니메이트로 걸어 주었다고요. 됐나요? 전체 코드를 보면 코드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다 줄여서 한 줄로 보여드리면 이렇다고요. 되셨나요? 네. 이거를 조금 바꿔볼 겁니다. 어차피 클릭을 했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가 누군지는 이 jQuery의 옵션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저 옵션을 안 쓰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저 옵션의 사용법까지는 모르겠고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한 그 요소의 레프트 값을 구해와서 그 레프트 값을 하이라이트 애니메이트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주석 처리하렵니다. 여기 옵션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거 그대로 주석 처리 좀 할게요. 다른 방법으로는 저 옵션의 사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탭스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돌리고 다시 활성화 할게요. 탭스는 이렇게 돌려주고 위에 변수까지 잡은 건 살렸고요. 밑에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건 주석 처리했다고요. 자,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까? 여기 내부의 아이템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내부의 아이템을 클릭한 그 요소의 레프트 값을 변수 new left에 담고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여기에 작성해 주세요. 볼까요? 누구를 클릭한다고요? 예, 내부의 아이템스를 클릭한다고요. 복사했고요. 얘를 뭐 하면 할 일? 클릭하면 할 일. 변수명 뭐에 담으랍니까? 변수명 new left에다가 뭘 담으래? 클릭한 그 요소에 포지션 left를 이용해서 뭘 담으랍니까? left 값을 담으래요. 그쵸? 이거 왜 담았습니까? 누굴 움직이려고? 하이라이트에 움직이려고. 그죠? 아까 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고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다만 새로 클릭했을 때는 이동을 하고 있지 않죠. 이동하라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해놨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안에다만 써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강제로 클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내부 아이템스 안에
몇 번째를 EQ 0번 해서 LI를 강제로 총알을 뭘 넣고 클릭이라는 총알을 넣고 방아쇠를 당겨야 되겠다고요. 열자마자 그럼 첫 번째로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을 때도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jQuery UI가 로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지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가 바람직합니까? 아까 이게 더 바람직해요. 클릭 이벤트는 안 걸어도 되잖아. 근데 코드 양만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완료하겠습니다.